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딱 몸에 딱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예. 정도는 이해가 가요. 아, 네. 예. 뭐 이렇게 계속 사실성 있고 그걸 또 초월하고 사실성을 또 내가 사실성이 되고 또 초월하고 그렇죠. 이게는 그러니까 어떤 고정화된 개념으로는 그걸 절대 접근 못하고 뭔가 지금 계속 파악하는 것조차도 움직이고 있고 또 파악하는 것조차도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교차 지금 하고 있는. 요게 이제 개념이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 교차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내가 만약 큰 사랑을 느낄 때 거기에는 같이 이 육화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큰 어떤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크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크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추상적인데 거기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어떤 그 사실적인 그걸 같이 품을 수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교를 하면 왜 육화된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왜 육화되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위에만 있고 뭐 땅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육화된다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좀 인카네이션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개적인 거 완전히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신적인 것도 아니고 둘 다 같이 섞였는데 짬뽕이 아니라 어느 데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단계도 좀 비유하자면 꼭 그렇게 하자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어떤 사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있다. 초월이라는 게 넘어선다기보다 뭐 트랜스센던스라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원래는 이제 지금 이거 바뀌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초월을 하면 제가 설명을 자꾸 이제 막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저도 제 동영상을 보니까 막 계속 손짓을 이렇게 그런 아니데 그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손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그 초월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이게 전환되고 있는 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관념론들이나 아니면 유물론자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 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환원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을 그냥 관념론으로 환원하든지 관념론으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모든 게 물질에서 다 그걸로 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두 개가 막 이렇게 지금 상호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하지만 조금은 나은 단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아니죠, 맞죠, 쌤. 극복을 위한 그게 자꾸 극복을 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선택을 지금 내 인생에서 선택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몇 가지 막 뭐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자아 실현 혹은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이게 대상하고 완전히 일치화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때 대상은 일치입니까 분리입니까? 예? 일치인가요 분리입니까? 일치죠. 일치예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걸 지향을 하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몸, 육체, 욕심, 뭐 구체적인 사실성 이런 제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지향은 하지만은 그쪽으로 지금 완성된 단계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신적인 단계만 유일하게 가능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가 무신론적인 걸 하지만 그 속에도 계속 그런 어떤 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유의 어떤 그 근본 틀은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제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 게임 보면 왜 두더지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이제 툭툭툭툭툭 튀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어차피 그런 것도 보면 다 하나의 선택의 어떤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러나 무의미하게 그냥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한테서는 그래도 이래 좀 의미 있는 어떤 방식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종업원의 어떤 그것도 그냥 만약에 정말 무의미한 거였다면은 다 그게 무의미하고 그런 거였다면은 그냥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그냥 자기 기만의 어떤 형태로 살았을 건데 그 방식을 자꾸 넘어서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구조 내에는 이 결국은 존재 세계와의 어떤 합일 단계고 그 존재 세계와의 합일이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사실성보다는 더 나은 단계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제가 하면서 그런 가끔 어느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방향이 안 잡힐 때도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초점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변정권 이성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금 이제 정치적 자유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결국은 한 게 뭡니까? 존재적 자유지 않습니까? 존재론적 자유. 그러면 이런 존재론적 자유에는 뭐 어떤 모순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 게 이게 이제 막 자유다, 초월이다, 뭐 기토다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르트르의 입장으로 그거 보면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거거든요. 왜 인간 본질이 그렇다, 의식 자체가 그렇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꾸 기투 뭐 이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존재론적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유, 말하자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 물질, 뭐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투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 자유 쪽으로 차원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존재론적 자유를 우리가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요? 좀 역사성이 빠지는 그런 거죠. 맞아요. 지향하는 거는 뭐 존재론적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존재론적인 어떤 지향성이나 운동성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운동성의 방향성이 맞아요. 존재에서부터 비롯된 운동성이 아니니까 예. 그 운동성을 어떻게 어떤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런 모성이 굉장히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렇죠. 빌미를 제공. 그렇죠. 닌 무슨 근거로 너의 지향성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이 사회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사회 구조리라든지 구체적인 불이라든지 역사. 예, 어떤 역사에서 특히 이제 모순된 누적된 어떤 불평등의 어떤 적화 이런 데서는 사르트르가 상당히 이제 좀 이론적인 어떤 취약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의 사유의 변화가 조금 옵니다. 마르크시즘을 조금 이렇게 수용하려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르트르의 한 발짝으로 물러나면은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론적인 게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모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불합리 혹은 역사성에서는 그럼 어떤 스탠드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르트르가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취약점을 가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어떤 방향성 그것도 지금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정치성이나 이런 어떤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떤 쪽으로 방향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텍스트에는 본인이 설명하기는 인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할 때는 절대로 악을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하는 자체가 선이다.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한테 선한 것이 세계에 선하지 않고서 나한테 결코 선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이 현재 현 시대에서 그 용납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억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논리의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윤리 도덕을 할 때는 보편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한테 타당한 것, 내한테도 타당해야 되고, 내한테 유익한 건 내한테도 유익해. 그게 이제 우리가 도덕성이고, 소위 말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 이론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론인 거죠. 근데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의 어떤 선택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선택할 것이다. 내가 왜냐하면 유익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거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논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 말하자면 다른 쪽에서는 다 전부 다 다르게
나는 우리 쪽에서 사회가 유익하고 이러니까 나는 보수적 어떤 뭐 그런 정치 이론을 할 거다. 너는 좌파적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할 거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어떤 기준점, 우리가 막시즘의 기준점을 제시를 하죠. 이러한 어떤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사회 체제 가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될 거다.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오면은 자연히 자유가 이렇게 따라올 거다라는 기준점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사르트르는 그 기준점에 대한 어떤 거를 우리한테 지금 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존재론적으로는 이런 구조고 인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의 어떤 자유의 가능성이 있고 곧 너가 선택하는 게 곧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기준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닌 거죠. 아까 말하자면 논리적인 어떤 그 비약이라는.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변증법 이성비판, 그 이전에 이제 또 유물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인의 어떤 선택을 사회의 선택으로 조화를 시키는가, 우리의 어떤 문제로 조화시키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사르트르 사회 이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아론으로 주벡터로 어떤 이론을 잡아서 갈 때는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고 농구를 조금 하죠. 예, 쌤, 뭐 굉장히 유익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도덕 혹은 정치 이론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편성을 기준으로 어떤 이론들이 나오는데 사르트르한테는 그런 어떤 과한 정치, 책임, 자유 이런 것들이 그런 보편성으로 되어질 수 있는가? 제가 말하는 그때 보편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마르크스처럼 어떤 그런 기준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이냐, 그 점에서는 이제 사르트르한테 굉장히 취약점, 논리적인 어떤 취약점이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시즘에 대한 어떤 이론, 또 다른 어떤 갈등하는 어떤 이론들이 나올 때 다시 사르트르가 유용한 거는 결국은 그런 어떤 선택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이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메타한 차원, 그러니까는 사르트르는 일종의 메타한 차원에서 자유, 정치 이론이 지금 농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 이론적 차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는 한편으로는 존재와 무를 요약하고 또 그 당대 때 여러 이제 실존주의가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뭐 까미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실존주의 마르셀 뭐 종교적 입장에서 또 그걸 갖고 굉장히 이제 유파가 맞아. 심지어 하이데거조차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실존주의로 다 이해를 다 하고 굉장히 파가 많은데 멜로뽕띠부터까지도 다 포함해서 많은데 이런 점을 이제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조금 옹호를 한 거고, 이게 이 실존주의 휴머니즘이니까 결국은 이행 과정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형식이 어긋나게 존재와 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고, 존재와 실존주의 휴머니즘단은 이제 조금 이렇게 요약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는 이 의식에 대한 어떤 이 이해 방식을 기본으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단 속에 녹아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이게 이제 변증법 이성 비판에 가서는 또 다르게 이제 사회 집단 뭐 어떤 결핍, 희소성,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융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하죠.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수산학생 많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직은. 2시간을 빼서 오늘도 다시 그 전에 있는 수업을 들어보고 좀 문제 땡기 질문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파구나. 이게 제가 이제 공학원 이야기를 예. 제가
뉘앙스를 보면은 이 아까 계속 이제 이 계속 내가 주체 내가 뭐 내가 그것으로 있어야 함에도 내가 결코 그것으로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주체이다. 예. 라고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내하고 주체를 일단 분리해가지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적인 존재론적인 내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것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 어떤 본질성을 보유해서 그 본질적인 그 어떤 양태로 이제 살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로 살기는 사는데 근데 결코 나는 그것은 아니다. 그 양태가 바로 내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존재일 뿐이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 밑에 쭉 하다 보면은 마치 이제 이런 그 주체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좀 한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나는 오직 표상으로서만 주체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는 이제 객체가 주체에서 분리된 것처럼 이런 주체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 좀 어떤 주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뉘앙스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이제 아니면 그냥 그 어떤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나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내라는 게 아까 즉자와 대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대자적인 존재가 대자적으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즉자이니 그러니까 즉자라는 게 나 홀로 있을 수가 없으니 대자적으로 내 자신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건 어차피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으로 따지자면 즉자가 먼저인 건 맞고 그러고 그 즉자인 그 부분은 어쨌든 불안과 고독을 통째로 다 끌어안고 이 세상에 이 피투되어 있는 존재인 거를 잊지 말고 그런 뉘앙스 그런 뉘앙스는 뭐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우리 읽어보신 텍스트 그 까미의 이야기를 보면 까미는 무조건 그냥 인간은 그냥 반항하는 존재다. 그 부조리 끊임없는 부조리 속에서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조리를 오로지 반항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뭔가 좀 허무주의적인 냄새를 좀 그게 이제 사르트르하고 분리되는 점인데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좀 그런 까미스러운 좀 허무주의적인 느낌이 좀 많이 아니요. 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까미의 특징은 그게 시지프스나 아니면 그런 건데 다른 데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에서도 확대 발전시키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 안가지만 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라. 근데 시지프스는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딱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전부 다 우연성이 지배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냥 그런 의미의 허무주의로 지금 빠지는 거고 사르트르는 아니다. 어떤 점에 가서 네가 비록 자초하고 뭔가 하더라도 딱 해서 뭔가를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해서 뭔가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론 실패는 하겠죠. 실패 자체를 보지 말자는 거지. 사르트르는 자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거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꾸 까미식이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여기 소녀와 그런 식으로 빠져버려 자기 기만으로 빠지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를 참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단지 이제 약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보니까는 그게 어떤 거를 너도 나도 똑같이
우리가 사회주의적이나 아니면 유물론적인처럼 다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기토를 하자 그거를 아니 그런 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자기 책임껏 이제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보편성이 있을 거다. 왜? 내가 너무 어떤 선택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타인에게도 유리할 거고 타인도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르트르하고 까미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헤어져요. 굉장히 격투도 많고 또 공부한 사람들이 왜 그래 막 잘 싸우는지 몰라요. 또 이게 또 한 번 헤어지면 절대 안 보는 또 그런 스타일도 있고 너무 아는 게 많았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집성도 또 강하고 뭐 이렇게가 다 전부 다 흩어져요. 나중에는 사르트르하고 보바르 두 사람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 전부 다 또 멜로봉테하고도 또 싸워가지고 또 헤어지고 처음에 막 그냥 동창생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뭐 맨날 같이 그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정치적인 어떤 거는 다 딸리 나가는데 그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르트르는 끝까지 그걸 견지해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정치에 어떤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주의가 이제 사르트르는 굉장히 강하고 멜로봉티나 아니면은 이런 까미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점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지금 그 예를 드신 예도 잘 그걸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독해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인간 의식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기 기만을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근본적으로 그게 오버 액션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왜 오버 액션이냐? 결국은 자기의 어떤 본래의 어떤 존재는 그게 아닌데 본래 있는 것으로 있는 게 지금 아닌 방식으로 있는. 그런데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거는 뭔가 거기에 어떤 그 본래 그것만으로 아닌 방식이 드러나는 게 그 사람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 결국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어떤 구조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 부정과 무가 잡혀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어떤 본질인 거다. 그래서 그 표상적으로 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레벨 같은 것들은 결국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근본 근원성을 이렇게 가리는 덮개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이미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또 드러나는 거죠. 단순히 그런 어떤 의식 구조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인간의 본래적인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즉 일상성을 털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르트르가 개념을 두 가지를 구분하죠. 진정성과 솔직성 이걸 이제 구분하죠. 솔직한 것. 우리가 솔직하다는 거 뭐 정직하다는 것하고 진정성하고는 또 다른 거죠. 진정성 이게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걸 추구를 하는 거고 솔직하고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떤 자기 기만의 어떤 한 형태라는 거죠. 내가 솔직하다라고 딱 했을 때 결국은 자꾸 뭐 어떤 방식으로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솔직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즉 사물의 어떤 형태로 의자는 의자다 방식으로 고정을 딱 하면서 결국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거나 아니면 그 자기 그 뒤에 나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려는 카테고리 방식으로 고정화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방식으로 행위를 하려는 어떤 거기에도 이미 자기 기만의 어떤 한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솔직해라, 뭐 진솔해라 하는 그것이 일종의 허구적인 어떤 사회적 그게 이제 허구가 되면은 사회 정치 체제의 어떤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이제 확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진솔성, 진정성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영어는 뭐 오센티시티 되는. 예. 요즘 이제 솔직성이 대한 거는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왜곡하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한. 그러니까는 뭐 솔직하게 뭐 언론에서 정부에서 솔직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중 플레이의 어떤 그
범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주어진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이 주어진 법령대로 이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사실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게 지금 거기 이미 깔려 있는 어떤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잡혔는지 그게 이제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된 바탕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아까 그래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메타 이론에서 보다 더 구체성을 띈 사회나 역사성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이론을 할 수 있느냐가 되는데, 오늘 이 설명 자체가 이제 목적이 오늘 진정 자기 기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해왔던 그 의식이 어떤 갖고 있는 시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월과 그런 어떤 구조라든지 대자 대타의 어떤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원래는 이게 제가 아는 분은 이거 사실은 서울에서 2년 동안 구체적으로 이 존재화물을 이제 강의할 정도로 강독하고 할 정도로 만만치가 않은 그런 어떤 책인데, 우리가 좀 빠르게 입문적이니까 아직 우리가 철학을 어떤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빨리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뭔가 좀 개념들이 조금 잡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자꾸 이렇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 개념 모순 아니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질문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이해의 어떤 그거를 자꾸 쌓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모르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수업에 한 번씩 계속 나오신 분은 좀 덜한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 수업이 안 나오고 이러면 이게 논리가 고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사실은 타자 이론 이것도 강의를 한 번 안 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설명, 정오에 대한 설명, 그런 다음에 사디즘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도 우리가 타자에 대한 이론을 딱 깔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수업 한번 빠진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좀 이해의 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수업 시간에 자꾸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하셔야지 우리 빠진 수업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충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수산 쌤한테 자꾸 물어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조금 사르트르가 무슨 이야기 한지는 조금 감이 잡힙니까? 그래도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음 주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마무리. 예, 다음 주에 이제 변증법 이성 비판 조금 하면서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회, 물질, 역사, 집단 그런 쪽으로 자기 사유를 이렇게 이제 확장시키느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